우리 이웃의 따뜻한 삶과 생활을 차곡차곡 쌓아가 보겠습니다. 울산 인물사전 정다혜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정다혜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분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유영진 변호사를 만나보겠습니다. 2008년 사법연수를 마치고 2009년 법조 활동을 시작한 후에 올해로 16년 차가 된 울산의 변호사입니다. 네, 꾸준히 상황에 맞춰서 목표를 정하고 또 꼼꼼하게 클리어를 해나가면서 성장하는 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인터뷰를 하면서. 네, 의외로 근데 학창 시절에는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서 방황하는 시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 이야기 같이 들어보시죠. 저는 이제 친한 친구들이 다 이공계 자연계였기 때문에 저도 자연계로 들어갔어요. 수능도 자연계로 봤고. 근데 이제 수능을 보고 나서 생각을 한 거죠. 내 적성에 뭘까? 그때 이제 막연히 드는 생각이 그냥 법조인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때 이제 처음 들었어. 그래서 이제 수능을 보고 교차 지원을 하게 됐어요. 오로지 이제 법대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한 이후에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렇게 순차적으로 행동을 옮겼던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는 나름 재능이 있다면 있는 편이라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고, 수학이나 물리 이런 거는 아예 이제 하질 않으니까 너무 좋았지. 입학하고 난 뒤에는 이제 꿈이 딱 뚜렷했기 때문에 입학할 때부터 의심의 여지 없이 나는 무조건 사법시험을 도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방황을 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던 것 같고, 입학하자마자 군대부터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1학년 기말고사 마치자마자 바로 입대를 했죠. 그리고 이제 제대하고 나서 바로 복학하면서 이제 신림동에 들어갔지. 네, 이과 그리고 자연계였다고 합니다. 네. 변호사인데도. 네, 중학교 때까지는 정교에서 한 자리 숫자였던 성적이 고등학교에 가서는 이 적성과 다른 자연계에 가서 성적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인지 잠시 방황을 했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사법고시 합격이라는 목표가 생기자마자 이제 황소처럼 뭔가에 집중해서 몰두하기 시작하고 또 본인만의 계획을 지켜나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네, 어떤 계획을 갖고 지켜갔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대학교 1학년 때는 열심히 노는 겁니다. 네, 왜냐면 군대를 다녀오고 나면 나는 어차피 시험 공부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하는데 지금 아니면 놀 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성적이 바닥이었는데 괜찮습니다. 난 합격을 할 거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 계획은 군대 생활을 열심히 하자. 사실 합격을 하고 가게 되면 군대 생활 편하다고 해요. 네네. 법무관으로 활동을 그렇죠? 하니까. 그런데 내가 준비하는 데는 신경 쓰이기 때문에 좀 거슬릴 뿐이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군대를 해치워버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획은 내 목표와 나를 의심하지 않는 거. 두 번째는 집중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머릿속에서 깨끗이 정리하기.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잖아요. 네, 그런데 성실하고 꿋꿋한 방법으로 주변에서 깜짝 놀랄 만큼 빠른 시간 내에 합격해버립니다. 그래요? 네, 같이 들어보시죠. 예비역 채연소 그런 용어는 없지만 예비역 채연소 24살에 이제 합격한 거지. 목표는 제 성격하고 맞는 거는 사실 판사나 제 적성에도 맞고 그 초점을 맞추고 꾸준히 해나가는 성향이기 때문에 경험을 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래서 판사가 오히려 적성에 맞았다고 생각을 했어. 좀 단기간에 이제 내가 해오다 보니 힘에 부친 거죠. 합격하고 나서는 또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사법고시 공부할 때 정도의 추진력이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좀 지쳐서 따로 노는 그런. 근데 이제 사법연수원 들어와서는 이제 다른 형식의 자세를 가면 이 세상에는 너무나 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구나. 정신력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구나라고 그때는 느꼈기 때문에 한계를 느낀 거지. 성적대로 이제 가다 보니까 당시에는 이제 판사, 검사, 다음 순서가 이제 국선 전담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요런 이제 순서로 갔기 때문에 약간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부분도 있죠. 마냥 좋지만은 않았어요. 그래도 그 당시 성격상 내가 연수원을 마치자마자 개업 변호사를 하긴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나이도 어렵고. 네, 너무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좀 단숨에 달려온 거잖아요. 네. 지쳤을 법도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연수원을 잘 마무리하셨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해오셨던 것처럼 새로운 목표를 갖고 다시 힘내서 열심히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유영진 변호사의 장점이 그 상황에 맞게 긍정적인 사고로 본인의 목표를 달성해 나간다라는 점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나이가 많은 연수원 동기와 나이를 비교해 보면 20살 이상 차이가 나는 분이 있었다고 네. 해요. 근데 그만큼 나이가 어리고 체력도 남다르잖아요. 내가 국선 전담 변호사가 됐으니까 그렇다면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해보자. 그래서 더 좋은 변호사가 되자라고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 나갑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그 사건에 대한 경험이 좀 많아야지만이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건 그런 부분에서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바로 개업을 하는 것보다는 뭐 회사라든지 제가 갔었던 이제 국선전담 변호사 내가 사건을 하고 싶지 않아도 사건을 계속 주니까 그 사건을 경험하기는 너무 좋은 거지. 그걸 제가 5년 하면서 뭐 너무나 다양한 사건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국선전담 변호사는 어떻게 보면 형사사건만 이제 할 수가 있으니 그래서 형사사건을 주로 많이 하지만 그 형사 기록 안에는 형사 내용만 있는 건 아니거든. 그 다양한 분쟁들이 그 안에 녹아 있어서 사실 형사사건을 많이 처리하면서 많이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거를 국선전담 변호사를 평생 하겠다는 생각은 당연히 없었어요. 어느 정도만 하고 또 나는 또 나의 변호사로서의 길을 가겠다. 처음에는 뭐 평생 계약할 수 있는 것처럼 법원행정처에서 그렇게 가다가 또 변호사 숫자가 많아지고 계약 기간은 이것도 제한을 둬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걸 계속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도 생겼고 미리 이제 좀 한 발 빠르게 움직였죠. 한 5년 정도 하고 제가 스스로 이제 그만뒀어요. 개업 변호사의 길로 가겠다 그 생각을 하고 개업하기 전에 한 법무법인으로 가서 이제 고용 변호사로 한 6개월 정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개업을 했죠. 네, 국선 전담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유영진 변호사는 약 1,500건이 넘는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더 채우기 위해서 법무법인의 경험까지 채운 뒤에는 개인 사무실을 열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법적 지식이 더 풍부해지고 사건 해결 능력이 좋아지는 건 물론이고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배우고 또 의뢰인을 설득하는 방법 본인만의 변호사 캐릭터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립했습니다. 유영진 변호사를 찾아오는 고객들도 변호사를 선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점과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같이 들어보시죠. 굉장히 꼼꼼하게 많이 알아본 다음에 저한테 사건을 맡겨요.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 제가 뭐 블로그를 오랫동안 그 글을 써왔지만 제가 쓴 모든 글을 다 읽어보고 온 분도 있어. 의뢰인의 성향 자체가 꼼꼼한 걸 좋아하고 이 변호사가 직접 모든 일을 처리하고 뭐 저희 사무실은 사무장이 없거든. 그런 걸 선호해서 이 사람 꼼꼼한 변호사네. 그리고 또 의뢰인도 꼼꼼해. 그러니까 저도 사실 좀 힘들지. 사무장을 안 쓰는 거는 약간 성격 영향이 있는 것 같아. 물론 쓸 수 있지만 왜냐면 편한 면이 있거든. 왜냐면 뭐 상담을 내가 처음부터 안 해도 되고 알아서 또 사건 수임 뭐 계약서도 쓰고 이 변호사라는 직업이 어떻게 보면 공적인 직업인데 사고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보고를 또 누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의뢰인한테 피해도 줄 수 있고 오히려 그렇게 사람을 쓰는 게 내가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모든 걸 내가 컨트롤해서 하겠다는 생각이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다소 본인이 피곤할 수는 있겠지만 네, 고객 입장에서는 신뢰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굉장히 믿음직스럽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유영진 변호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소통입니다. 네, 울산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열게 된 10년 전부터 홍보성도 분명히 있겠지만 누군가에게 꼭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사건 일지나 일기처럼 블로그를 작성하고 계세요. 네, 또 최근에는 더 편한 소통을 위해서 별스타그램 요걸 통해서 법적인 지식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강의나 국선 변호 활동 등을 통해서 공익적인 활동도 더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저는 개업할 때 다양한 사건들을 하고 싶었다는 왜냐하면 그 다양한 모든 사건들을 다 해봐야 내가 그 중에서 어떤 분야를 훨씬 더 잘하고 또 잘할 수 있고 이런 거를 또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경험이 이제 쌓여가지고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전문 분야를 정할 수 있는 거지. 이제 사건도 몇 개 처리해보고 또 그 결과가 이제 또 누적이 돼서 내가 이쪽으로 전문 분야를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무실 이름도 제 개인 변호사지만 네. 사실 개인 변호사 사무실은 사건을 정해놓고 하진 않거든. 즐거운 분야는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이 분야를 하면 좀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 다양한 사건들을 다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어떤 분야도 편한 사건은 없고 그러니까 장점은 있지만 그에 맞는 또 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회생 파산 사건은 재판 출석은 안 해. 하지만 용 내리는 서류들이 워낙 많거든. 편한 분야는 없다. 제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겠다. 지금까지 이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쪽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내가 쌓은 지식에 대해서 또 공유하고 싶고 법의 어떤 일반인들도 좀 쉽게 지식을 접해서 그러면 이제 분쟁도 줄어들 수 있고 좀 보편화시키는데 나도 좀 일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남들보다 일찍 변호사 생활을 한 만큼 또래 변호사에 비해서 경험도 많으시고 아직 열정도 넘치십니다. 남들이 취미 생활을 하잖아요. 네. 네, 취미 생활이 일이라고 하시고 아. 스트레스를 풀잖아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도 일이라고 합니다. 물론 스트레스를 일로 받기도 하지만 다른 걸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죠. 처음에 내 목표가 있으면 거기에 달려가는 것처럼. 네, 사실 이렇게 일을 일찍 시작해서 하면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법도 한데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싶다라는 말에 또 일을 얼마나 좋아하고 또 변호사라는 일이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이분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울산 시민들의 억울한 부분들 많이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유영진 변호사 만나봤습니다. 울산 인물사전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